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자, 시험지를 제가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느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시험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학생들마다 시험지를 보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1학기 시험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살짝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명지고등학교 특성상 영어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는 건 어쨌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마냥 쉬운 문제였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1학기 때보다는 조금 쉬워졌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지에 대한 분석서입니다. 자, 제가 분석서를 만들고 이렇게 이미지화 해봤는데 사실 영상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죠.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네이버 블로그 인지학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명지고 2학년 영어 시험 분석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해서 포스팅을 해 두었으니까 인지학원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글씨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는 이 글씨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을 텐데 시험지가 있다면 시험지 같이 펴놓고 보면서 영상하고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어차피 말로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영상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객관식 14번입니다. 객관식 14번이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글에 밑줄 친 더 셀 바이 데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선택지 1, 2, 3, 4, 5번 영어로 제시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때 선택지를 한글로 주는 경우가 있고 영어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우신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제 한글로 선택지를 주면 너무 쉽다라고 느끼면서 문제를 보통은 풀 거고, 영어로 선택지를 주면 좀 어렵다라고 느끼면서 아마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선택지를 영어로 주는데, 그런데 지문에다가 이렇게 A, 그 다음에 A만 체크를 해놨구나. 셀 바이 데이트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나서 이 셀 바이 데이트를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 before sell by date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after sell by date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어떤 문제 구성을 하셨어요, 선생님들께서.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난이도가 확 뛰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뭐랄까요, 약간 심리적인 부담을 학생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지가 한글로 구성된 게 아니고 영어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뭔가 막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 문제를 풀면서 시간적 압박을 느끼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풀다 보면 아무래도 오답률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학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디테일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객관식 15번이고 제가 문제를 읽어 드릴게요.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모의고사로 따지면 딱 40번 유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요약문이라고 불러요. 편하게 요약문이라고 부르는데, 자, 보통 학생들이 요약문 문제를 풀면서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약문이 오답률이 높아요. 자,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난도 문항 디테일 1하고 2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에서도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가 됐는데 우리는 이게 다 사실 처음 보는 문장들이에요. 그렇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공부를 한 문장들이 아니고 사실은 처음으로 만나는 문장들이고 내가 혼자서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뭐 영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고, 요약문은 조금 더 길죠. 자, 요런 일치불일치보다 선택지가 보통 이렇게 짧게 제시가 되는 일치불일치보다 요약문이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사실상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덕분에 오답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고난도 문항 디테일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 드릴게요. 자, 단답형 4번인데 아래의 상자에서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을 2개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만났던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떤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자에 들어가는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뭔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결론은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 왜 어렵다? 처음 보는 문장을 내가 내 힘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어렵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글씨가 너무 작은데 객관식 16번입니다. 다음 상자 안에 선택지 중 아랫글에서 설명한 암스 레이스와 유사한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밑에 뭔가 되게 단락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단락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단락도 내가 처음 보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치불일치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치불일치가 어려운 게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죠.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정답을 골라내기는 어렵고 오답률은 올라가고 하는 정말 복병 같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난도 문항 디테일 1, 2, 3을 보면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틀릴 거야.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런 문항들이 실제로 시험지에 이렇게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질 뿐인 거죠. 뭐 요약문, 일치불일치, 그 다음에 뭐 유사한 것만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는 달라지는데 알고 보면 똑같은 문제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고, 특히나 명지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유독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 평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4번은 뭐냐면 영영풀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 우리 시험 범위 중에 복화가 있었죠. 복화 책이 따로 이렇게 딱 지정이 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외워라 라고 선생님들께서 지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걸 아마 대부분 다들 잘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내실 때 자, 이 단어의 뜻이 뭐야? 뭐 써봐. 예를 들어서 뭐 애플 무슨 뜻이에요? 사과 정답 쓰세요. 이런 식으로 쉽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영영풀이로 준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 단어 외웠어. 이 단어 외웠는데 영영풀이를 보고 내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영풀이를 해석할 수가 없다면 내가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외웠어도 이거를 고를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제가 고난도 문항 디테일이라고 하면서 1, 2, 3, 4번을 얘기를 했는데 자, 결론은 보다 내가 시험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단어 아무리 열심히 외웠어도 듣기 공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쵸?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처음 보는 문장들을 내가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정말 단순해요. 처음 보는 문장 해석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이렇게 학교에서 자꾸 내요. 이번 시험에서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냈어요. 사실은 명지고든 어떤 학교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아지면 학년 평균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처음 보는 문장에 대한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언제? 시험 기간에? 아니요. 시험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방학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시험과 시험 사이에 보통 틈이 한 2주, 3주 정도가 있죠. 요때 놀지 말고 해석하는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해석하는 연습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많이 외우셔야죠. 단어를 많이 외우고 이 단어를 활용한 문장들을 내가 많이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구문학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수식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떤 형태고 어떻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내가 직접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갖추어져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오답률이 높다,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결론은 이게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시작하면서 뭐 되게 거창하게 말할 것처럼 시작을 하긴 했으나 결론이 굉장히 단촐하죠.
결론은 뭐냐면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처음 보는 문장 해석 잘할 수 있게 준비합시다. 그게 우리가 영어 시험 잘 보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시험지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시험 준비하느라 시험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이번 시험지를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했고 어디서 부족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는 공부를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